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교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은요, 이론을 가지고 쭉 정리하면 나중에 이거였나? 이거였나? 너무 헷갈리세요. 그래서 문제로 차라리 한번 푸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어떤 학습이 이루어질 땐 제일 먼저 어떤 자극을 줘야 돼요.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주의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하는 흥미가 필요하고 해봐야겠다 이렇게 요구가 필요하고 할 수 있어! 이런 신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실천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게 그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자극을 받고 흥미 유발하고 자, 욕구를 느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만족을 느낀다. 자, 2번.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증진하기 위해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질병 치료가 아니라 질병 예방입니다.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거고,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의 변화가요. 여기 시험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보건교육의 과정과 그 다음 최종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자, 먼저 지식을 받고 그 다음에 태도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까지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다시 지식, 태도, 실천, 요거 시험도 잘 나옵니다. 자, 3번.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누구와 함께 계획해라? 대상자. 왜 그럴까요? 그 대상자가 결국에는 흥미를 유도했기 때문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까지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교육은요,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고 그분들이 결국에 실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4번. 가장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으로 장기적인 행동면에 가장 중요한 보건교육은 자, 보세요. 장기적인 게 포인트예요. 능률적이다, 효과적이다. 아직 어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거든. 자, 어렸을 때 해야겠죠? 5번 학교 보건교육입니다. 자, 5번 비만인 8살. 자, 초등학생한테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친구, 담임선생님, 형제자매, 학부모, 조부모 누굴까요? 학부모입니다. 특히나 어머님이시겠죠? 네,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엄마가 어떤 영양을 먹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살짜리니까 엄마가 맛있는 음식, 건강 음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야? 학생과 엄마 혹은 아빠 이렇게 되겠죠. 아빠는 보통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비만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자, 6번입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는 파급 효과가 크고 태도 변화예요. 파급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 초등학생이요 보건교사한테 양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 근데 엄마가 양치를 이상하게 하는 거지. 내가 배운 대로 안 해. 엄마 학교에서 칫솔질은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파급 효과가 가정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요 학교 보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7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적당한 주제로 옳지 않은 겁니다. 초등학생이죠. 구강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흉지 생기지 않게. 약물 남용? 완전 틀리죠. 네, 시력관리 중요하고 개인위생 중요하고 사고 예방 중요하다. 자, 8번입니다. 흡연에 대한 보건교육 시 가장 효과가 큰 대상자. 흡연 하지 마세요. 건강에 나빠요. 누구한테 가장 이게 필요할까요? 맨 처음에 시작하려는 사람이겠죠. 흡연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환자, 50대 남성, 주부, 학생, 노인. 답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흡연을 하면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중에 어른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금연을 하게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금연교육 실시 후 대상자에게 궁극적인 요구되는 것은 1번 금연 의지, 2번 행동 변화, 3번 교육 내용 습득 정도, 4번 대상자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5번 금단 형상에 대한 대처법. 자,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보건에 대한 지식을 먼저 주고 태도 변화를 주고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금연교육을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극적인 내가 요구하는 걸까? 2번 행동변화입니다. 지식을 받았어? 그럼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금연교육 후 일주일이 지난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아이고 담배 끊고 일주일 제일 힘들대요. 뭐 때문에 힘들죠? 금단 증상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금단 증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못 이기면 다시 흡연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11번. 보건소가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자,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라고 하면 우리 시군구의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데요. 그죠? 대상자, 이 지역에 사는 누구든 다 포함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먼저 파악해라.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2번.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교육 홍보를 위한 벽보판 설치 장소로 가장 파급 효과가 높은 곳은, 자, 내가요 지나갈 때마다 그걸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눈에 익어. 그래? 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갈 때마다 성형외과 그 코가 오똑한 사진을 계속 맨날 봐요. 아유, 이제 똑같아. 맨날 저렇게 수술했어. 자, 두 번째 지나가. 세 번째 지나가. 1년을 봤어. 야, 저 코?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건교육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4번, 지역사회 주민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 되겠습니다. 13번, 폐암 사진을 보여주고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금연교육의 단계로 오른 거. 자, 우선 도입 단계, 전개 단계, 교육 단계, 평가 단계, 종결 단계인데요. 요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자, 흡연을 하면 이렇게 암에 걸리고 위험해요 하면서, 자, 흡연을 딱 끊지 금연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건강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아주 편해요. 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인식하게 해요. 이거 맨 처음에 오잉 흥미를 갖게 하는 도입 단계죠. 주의 집중이 팍 되고요. 합승 동기를 확 높여줘요. 그래서 이건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흥미를 느끼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하겠죠. 전개 단계가 실제 내가 교육을 하게 되는 단계고요. 종결 단계는 맨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담배 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럼 애들이 네, 안 펴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러면서 네, 마지막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단계입니다. 14번. 보건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죠? 뭐였죠? 주민의 요구 파악. 왜? 대상이 누구니까? 지역 주민 전체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다시 보건교육 할 때 제일 먼저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러면 대상자 누구야? 지역사회 주민 전체지.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15번. 보건계획안 작성 시 옳은 것은 1번. 도입이 10에서 15%, 전개가 70에서 80%, 종결이 10에서 15%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게 정답인데요. 이 도입이 뭐냐면 내가 보건을 이렇게 보건 계획을 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요. 그죠? 작성을 할 때 도입 부분은 짧게, 진짜 교육 단계, 이게 전개잖아요. 70에서 80% 중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종결 단계는 10에서 15% 정도가 차지되는 거죠. 필요한 경비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우리가 결제 다 올려서 나라의 경비로 쓰는 거예요. 3번 국가의 보건사업과는 무관하다? 아니죠. 국가의 보건사업과 일치하셔야 하고요. 평가 계획은요, 처음부터 평가 시점이 아니라 계획 시점부터 수립하고요. 평가 후에는 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야?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나중에 평가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16번. 보건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피교육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2번. 피교육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3번. 피교육자의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4번. 흥미를 유도한다. 5번. 교육 목표를 분명히 알려준다. 마지막 단계예요. 보건교육을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에 뭐 할까? 이걸 보는 겁니다. 우선 제가 번호를 좀 매겨놨잖아요. 그죠?
1번이 피교육자 궁금해하는 부분이 뭔지, 뭐가 궁금합니까? 흥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게 1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흥미를 또 유도해야겠죠. 그래?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 이렇게 필요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4번이 2번이 되는 거야. 흥미 유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교육 목표를 분명히 알려주는 게 3번이 되겠고, 자, 제가 교육 이렇게 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오늘 교육받은 거 질문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4번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해 정도를 평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육받은 걸 얼마나 이해 다 했는지 마지막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해 못했다면 한 번 더 설명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시범을 보인 후에 임산부들에게 또 신생아 목욕법을 대한 시범을 보인 후 교육 내용을 평가할 때 가장 옳은 방법은, 자, 당뇨병 환자한테요. 인슐린을 본인이 놓잖아요. 우리 SC죠. 그죠? 복부에 놓죠. 인슐린 자가주사 시범을 딱 보여줘. 자, 따라해보세요. 해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그 앞에서 관찰을 해보고 시정을 해주고 고쳐줘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죠. 신생아 목욕법도 마찬가지예요. 임산부님들한테 인형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목욕해 보시는 거예요. 라고 보여줬어. 그 간호사가 봐. 아니요. 그때는 어디부터 귀를 이렇게 잡고 눈 먼저 닦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보호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범이고,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뭐다? 시범 평가는 뭐다? 관찰법.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18번. 보건교육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 집행? 이건 완전히 아니죠. 그죠? 땡입니다. 대상자를 잘 관찰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구나 재료 등을 준비하고 시범교육 시 간호사를 도와서 함께 잘 실시해주고 대상자의 태도와 문제점도 파악을 해줍니다. 자, 19번. 보건교육 도전 학습자들의 이해와 참여 정도의 파악,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 태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재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1번 진단평가, 2번 형성평가, 3 총괄평가, 4 상대평가, 5 절대평가. 자, 여기서요 진단평가라고 하는 건 교육 초기에 자, 어떤 문제가 있나 하고 발견을 하고 얼른 내가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2번 형성평가는요 여기 나와 있지만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괜찮나? 교재 괜찮나? 이렇게 나침 교육 하고 있는 중이죠. 자, 다 끝났어요. 그 뭐야? 총괄평가.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달성 목표를 뒀는데 잘 도달했나? 요거 이제 총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총괄평가. 그러면 밑에 있는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보자면 상대평가는요. 기준에 높다, 낮다, 이렇게 하면서 평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준 지향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10명 중에 A는 1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는 100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도달 목표를 설정해 버리죠. 네, 그래서 그 목표에 잘 도달했나? 이것을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 자, 20번입니다. 면담 시 면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의 암시?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교정해준다? 교정하면 안 되고. 3번 질문을 일체 삼가고 듣기만 한다?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죠? 4번 주의 깊게 청취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면담하면 청취. 자, 그러면 서로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서로의 속 얘기를 털어놔야 되니까 신뢰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세요. 자, 다시 면담에서 뭐라고? 면담자는 청취를 잘하고, 그러려면 서로 간에 뭐를 형성해? 신뢰감. 이렇게. 또 계획된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낸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면담이니까. 21번.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무엇입니까? 1번. 꼼꼼하게 기록하며 면담을 시행한다. 이 면담 전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도 틀린 것 같진 않지만. 3번. 피면담자와 면담자에 뭐가 필요해? 신뢰감이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 자, 이게 답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면담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면담자는 청취를 잘해야 한다. 자, 지금 얘기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4번 적절한 충고? 충고됐다. 자, 5번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 어떻게 제시를 해? 그죠? 효과적인 면담일 뿐인데.
자, 22번입니다. 에이즈 환자에게 보건교육 실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에이즈인데 에이즈 환자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프라이버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환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5번의 상담이 바로 정답입니다. 왜?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3번, 주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80세 노인의 결석률이 잦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1번, 교육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이므로 짧게 끝낸다. 아니고요. 대상자와 함께 벌칙을 생각해본다. 아니죠.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하도록 한다. 바로 이게 답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노인분들이 결석력이 잦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을 잘 알아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상담의 대상자가 가끔 시험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인이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이거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이렇게 상담이 중요합니다. 자, 24번.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아무것도 보건 지식도 없고 의료 지식 없을 때 발달 사인은 할 때 이게 뭐지? 이랬는데 지금 봐봐요. 국가고시 앞두고 너무너무 똑똑해지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에 많이 뿌려드릴 수 있는 건 강의예요. 자, 1번 견학부터 한번 볼까요? 견학은 실제 그 현장으로 내가 옮겨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걸 견학이라고 하고요. 브레인스토밍이 많이 나오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팝콘이 어떻게 튀겨져요? 통통통통 튀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로 팝콘 회의라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형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비형식적 자율은 토론이에요. 하지만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 아무도 그렇게 자유토론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토론을 안 했다면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분단 토의 볼까요? 같은 말, 버즈 섹션입니다. 교육자 수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6명에서 8명을 톡톡톡 나눠. 의견을 딱 내. 그게 바로 분단 토의입니다. 분단 토의 시험제 풀 때 주의할 건 뭐야? 인원이 많을 때 6명에서 8명 나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역할극은요, 직접 실제 상황 중에 인물로 내가 등장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데요. 우리 정신과 질환에서 역할극을 많이 사용합니다. 25번. 강의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학습자들의 개인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아니죠. 다 개인 차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난 이해됐는데, 난 이해 못했는데 이런단 말이죠. 2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 수준이 비슷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 3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식을 막 퍼부어낼 수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아니죠. 5.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할 수 없습니다. 강의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 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퍼주지만 누가 얼마나 아는지는 나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강의의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26번. 토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회자와 10명, 20명 사람들로 구성되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 민주적 회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의 방법은 자, 1번 배심 토의, 패널 토의는요. 뭐다? 청중만 비전문가다. 비판 능력 길러줄 수 있고 2번 심포지엄입니다. 싹 다 전문가입니다. 3번 세미나, 대학원인데 그죠? 4. 집단 토의입니다. 집단 토의가 바로 10명, 20명이에요. 그래서 시험지 뭘로 나와? 인원 제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아까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분단 토의였죠? 그러면 인원 제한은 뭐야? 집단 토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10명, 20명으로 뒀고요. 얘네가 좋은 건 민주적으로 회의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의견 일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시험지 많이 나옵니다. 27번. 6명에서 8명 그럼 딱 나와야지, 그지? 또 인원이 많으니까 소분단으로 나눠서 토의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이것을 5번 버즈 섹션, 같은 말 분단 토의. 여기서 보시면 지문에 원래는 분단 토의라고 없었어요. 근데 버즈 섹션이 바로 뭐야? 분단 토의다. 같은 말 꼭 그것도 기억해두세요. 28번.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청중과 공개 토론하는 형식으로 발표자, 사회자, 청중, 포인트 모두가 전문가. 이것은 뭐다? 5번 심포지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어. 근데 모두가 전문가인 거지. 그래서 심포지엄인데 제가 예를 들을 때 수업 시간에 뭘로 하냐면
뭐 의사들끼리 뭐 내과 의사, 뭐 어디 의사 다 모였어요. 그래서 환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못 듣거든요. 뭐 수술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자, 29번입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가진 4명에서 7명의 전문가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 뭐를 내?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배심 토의, 같은 말 패널 토의인데요.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재판장을 가면 판사,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 싹 다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맞죠? 근데요, 배심원이라고 해서 패널을 안 치죠.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란 말이죠. 상반된 주장, 이쪽 변호사, 이쪽 검사, 상반된 주장. 그래서 사회자가 누구야? 네, 보통 판사가 되겠죠. 그래서 판사가 결론을 땅땅땅 결론을 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배심 토의,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아까 심포지엄은 뭐 의사들끼리 모여서 수술 회의해. 그리고 배심 토의, 패널 토의는 뭘로 해? 아, 이거 저기 청중만 비전문가니까 재판장 뭐 이런 식으로 배심원 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세요. 30번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브레인스토밍 아까 팝콘에라 했는데 똥똥똥똥 튀긴다고 했어요. 그죠? 자, 1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피교육자들의 비판 능력을 기른다. 방금 얘기했지만 찬반이죠. 찬반.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배심 토의, 패널 토의가 여기 들어가고요. 3번 토의 초점에 흔들림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모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심포지엄입니다. 4.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기른다. 요것은 집단 토의. 집단 토의는 뭐야? 인원이 제한이 된다고 했어요. 10명, 20명. 자, 다음에 5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 강의의 장점이었죠. 31번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1번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2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요게 바로 정답인데요. 이게 시험지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감염병이 새로 발생했을 때 가장 적절한 보건교육이 뭐냐고 나왔어요. 대중매체죠. 역으로. 코로나입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손 씻고 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막 이래요. 자, 요거는 대중매체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전혀 듣지 못했어. 대중매체 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 산속에 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띵 내려서 혼자만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이러겠죠. 이게 바로 단점인 거죠. 그리고 비용이 우선 비쌉니다. 대중매체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육은요. 요점 정리만 맨날 해도 안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왜 틀렸지? 하고 대입을 해봐야지 그 문제를 다시는 안 틀리세요. 그러니까 보건교육은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